자, 다섯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요. 자, 오늘은 Today is 2023 April 24th Monday. 자, 오늘은 2023년 4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자, 또 아주 희망찬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하루 이번 주 여러분들이 참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또 보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한자는요. 자, 또 오늘 한자는 이제 붓으로서 선비사. 예, 선비사자. 자, 하나, 둘, 셋. 예, 흑토 아래에 그 일자가 만약에 길면 흑토자지만 이렇게 짧으면 이게 이제 선비사라는 뜻이 됩니다. 선비사. 자, 아주 많이 쓰이는 그런 한자죠. 선비사. 자, 선비라는 건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에는요, 유교를 숭상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선비는 한마디로 이제 좋게 얘기하면 기계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또, 불의를 행치 않고, 그리고 또, 좀,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아주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아주 기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절대로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하는 그런 선비들의 그런 기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어떤 자기 신념을 가지고, 학문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자기의 그런 투철한 가치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불의를 보면 불의에 항거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이제 임진왜란 때 수많은 선비들이 의병으로 또 나라를 지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기계 있고 한마디로 지조가 대단한 사람들이죠. 아주 지조가 대단했던 뜻지자에다 지조가 아주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네. 흔들리지 않는 그 지조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선비사자가 들어가면 이제 되게 선비, 기계와 지조가 아주 뛰어난 선비의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여러분, 이건 아홉제 청간 임자입니다. 아홉제 청간.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천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게 이제 천간이죠. 그게 아홉제 청간임입니다. 아홉제 청간임.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사하다는 뜻도 됩니다. 간사할 임자도 뜻으로도 쓰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상용 한자로 쓰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문에서 보면 임인이라고 하면 이민하면 그 간사한 사람을 이민이라고도 이렇게 한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실용 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뜻을 아는 사람은 뭐 거의 없죠. 또 실질적으로 거의 안 쓰이고요. 한문에서만 쓰이는 겁니다. 아홉제 청간 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홉제 청간 임자는 또 북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북쪽. 그래서 아홉제 청간임. 근데 자, 위에 이렇게 하고 선비사자를 쓰면 이제 이게 바로 아홉제 청간 임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요, 씩씩할 장자입니다. 아주 많이 쓰이는 한자죠. 또 사람 이름에도 많이 쓰이고요. 자, 씩씩할 장자.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선비사자가, 자, 선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계가, 그 지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씩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씩씩할 장 또는 웅장할 장. 자, 웅장할 장, 뭐 두 가지 뜻이, 웅장하다는 뜻도 됩니다. 웅장할 장자. 예를 들면, 저 굉장하다 할 때, 이 굉장, 클갱자를 써가지고, 굉장하다 할 때 이 장자를 쓰죠. 또, 그 사람은 장렬하게 전사했다. 그래서 장렬하게, 장렬할 때도, 씩씩하게, 장렬하게 전사했다. 그런 말도 써요. 자, 그래서, 굉장하다. 또,
이제 씩씩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씩씩하다, 웅장하다, 뭐 굉장하다. 어우, 그 굉장히 아주 굉장히 그 멋있는 광경이었다. 뭐 그 말 많이 쓰죠. 굉장하다, 굉장하다 씁니다. 네, 씩씩한 장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자, 요 흑토자가 아니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사위서자입니다. 사위서자. 근데 사위서자가요, 두 가지 씁니다. 요게 선비사 변에도 쓰이고요. 계집료 변에 이렇게 써도 이게 사위서자입니다. 예, 똑같은 한자. 똑같이 이자도 쓰고 이자도 씁니다. 사위 아이죠? 네. 자기 이제 딸의 남편이 이제 사위죠. 자, 그래서 이 사위소자 이렇게 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은 사위, 그러니까 딸들의 이제 딸이 여러 명 있으면 남편이 이제 있겠죠.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동서라 그러죠. 동서. 같은 사위 위치라 해서 동서라는 말이 씁니다. 동서. 예. 우리는 서로 동서간이다 해서 동서. 예. 대개 동서간이 서로 뜻이 의기가 투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친한 경우가 많습니다. 동서. 자,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그 베트남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국도 그렇고 거의 그 모계 사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현대에 와서는 더 모계 사회의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옛날에는 유교 시대 때는 물론 이제 남성 위주의 그런 사회였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그 근대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점점 그 여성의 그런 권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가정에서는 뭐 어머니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죠. 그리고 거의 가정의 경제를 거의 여성들이 거의 80% 이상이 여성들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남자들은 돈 벌어오면 돈 벌어온 걸 가지고 아내들은 그걸 가지고 가족들을 대개 다 먹여 살리죠. 그래서 우리가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그 경제권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파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 교육에 어머니 역할은 엄청나기 때문에 거의 뭐 어머니들이 거의 뭐 7, 80%는 어머니의 역할이 크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성의 그런 파워는 대단합니다. 특히 이제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나라는요, 완전히 모계 사회예요, 모계 사회. 자, 근데 필리핀도 그렇습니다. 필리핀도 그 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어머니. 그래서 실제 필리핀도 거의 모계 사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위서자,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 사위서자입니다. 예, 사위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사위는 영어로 이제 son-in-law라는 겁니다. son-in-law. 법률로 맺어진 아들이라는 뜻에서 son-in-law라고 하죠. son-in-law. 자, 그다음에 이제 선비사 옆에 이거 무슨 자 같아요? 하나일입니다. 하나일. 하나일이 이게 하나일 아닙니까? 예, 이거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일. 근데 우리가요, 뭐 옛날에 우리가 요즘은 이제 한글로 주로 쓰는데 그 액수를 쓸 때 은행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전표에 액수를 쓰잖아요. 쓸 때 하나일자 하면 이게 하나일에서 또 이렇게 하면 두이자가 되잖아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일자를 다 이걸로 썼습니다. 옛날 한자로 썼을 때. 자, 하나일자 보세요. 하나, 둘, 선비사변에, 자, 선비사 머리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하나일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자로 그 금액을 쓸 때는 이렇게 하나일자를 이걸로 썼습니다. 이 일자로 쓰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하나일.
두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이자도 이걸로 안 쓰고 이걸로 썼어요. 예, 두이자. 예, 두이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두이자도 이렇게 왜 이게 요걸 위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한글로 쓰죠. 한글로 요즘은. 근데 이제 하나일자의 그 약자는 좀 알아둘 필요 있어요. 요렇게 씁니다. 요거 약자입니다. 약자. 옛날에 많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일자. 선비사 옆에 민간머리 밑에 콩두자 쓰면 하나일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자는요, 요 모자 뭐 같아요? 요것은요 바로 이제 병. 이렇게 우리가 이게 병 있죠. 병. 뭐 음료수 마시는 병. 또는 항아리호, 병호 또 항아리호자입니다. 항아리호. 네.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게 병호 또는 항아리호자입니다. 항아리. 그래서 요건 저 실제 상용 한자에서는 일상에서는 별로 안 쓰는 한자입니다. 근데 한문에서는 좀 가끔 나옵니다. 병호자, 항아리호자. 예. 항아리호자 이게 나옵니다. 예, 항아리호자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 항아리호자. 그다음에 이제 요자는 알겠죠? 목숨수자입니다. 목숨수. 야, 이거 좀 획수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자, 하나, 둘, 셋, 선비사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그래서 목숨 숫자입니다. 근데 요건 이제 간체자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간체자로 이렇게 씁니다. 목숨 숫자 이게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뭐 수명. 자,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사는 걸 장수한다 그러죠. 장수한다 이 숫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복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수죠. 일단은 사람은 오래 살고 봐야 되잖아요.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정령 해가지고 이제 오복이라고 합니다. 목숨 숫자.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목숨 숫자입니다. 수명, 장수한다 할 때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자를 이렇게 배우다 보면요, 한자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요, 모든 학문이 쉬운 게 없어요. 그리고 한자도 사실은 자꾸 너무 어렵다 생각하면 진짜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한자는 이제 장점이 뭐냐면 한자는 한 2000자만 알면 됩니다. 2000자만 알면 우리 국어 사전에 있는 수십만 개, 뭐 2, 30만 개의 그 어휘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게 효율적인 학습 방법인지 모릅니다. 처음에 배우기는 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자꾸 하다 보면요, 참 재미를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하다 보면 한자도 재밌습니다. 근데 이거 자꾸 한자는 힘들다 뭐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요, 한자가 점점 이게 힘들어져요. 예, 근데 한자는 배우면 배울수록 쉬워집니다. 그건 진짜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한자가 5만자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배웁니까? 여러분 그거 다 헛소리 하는 겁니다. 왜? 아니 5만자가 있어요. 맞아요. 5만자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자 5만자 중에 우리 국어 사전에서 쓰이는 국어 사전 어휘의 거의 대부분이 99%가 다 2000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한자예요. 그러니까 2000자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도 중국의 간체자가 정확히 2152자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한자 2000자만 알고 있습니다. 예, 진짜예요. 예. 왜냐면 그들도 한문을 전공하거나 고전을 전공하는 사람은 한 3, 4천자 알아야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2000자 범위 내에서 생활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어휘가 아니고 거의 전문 용어, 학술 용어는 거의 100%가 한자어입니다. 그런데 그 한자도 다 2000자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2000자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한자는 2000자만 알면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약 수십만 개의 어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효율적인 방법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자를 자꾸 어렵다, 한자는 뭐 수만 자인데 어떻게 외우냐? 그거 다 진짜 부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한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2000자 정도만 쓰입니다. 우리나라 어휘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한자를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역사를 전공하거나 또는 고전을 전공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한자를 한 3,500자를 알아야 됩니다. 왜? 한문을 읽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어려운 한문을 읽을 일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뜻을, 우리 국어의 낱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기 때문에 한자는 2000자만 알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어 한자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저도 영어도 공부하지만 영어는 진짜 5000자 이상의 단어를 알아야지만 책을 읽을 수 있어요. 네. 책을 읽으려면 5000자에서 최소한 10,000 단어 이상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책을 읽고 독해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한자는요 2000자만 알면 됩니다. 만약 2000자가 어렵다면 1000자만 알아도 우리 국어를 이해하는데 웬만한 건 거의 다 이해합니다. 1000자만 알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를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자는 참 재밌는 겁니다. 예,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면요 한자 착한 재밌는 뜻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버리시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한자를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See you next time.